민주당 전당대회 운명의 4일. 호남 표심이 김민석, 정청래 승부 가른다. 안녕하십니까? 권순명 TV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월 17일 전당대회가 이제 사실상 마지막 승부에 들어갔습니다. 당대표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과 서울 경기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되면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가 사활을 건 득표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순회 경선 결과만 놓고 보면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격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약 70%가 몰려있는 호남과 서울 경기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결과보다 앞으로 며칠 동안 나오는 결과가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호남입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핵심 지지 기반이자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전체 권리당원의 약 3분의 1이 집중되어 있는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11일부터 호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고 14일까지 투표가 진행된 뒤 15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과가 이번 전당대회의 판세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호남에서는 누가 웃을 것인가? 김민석 후보가 격차를 벌릴 것인가? 정청래 후보가 호남에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막판 변수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사실상 2강 구도. 현재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양강 구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와 순회 경선 흐름을 보면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정청래 후보가 추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김민석 후보 46.8%, 정청래 후보 35.2%, 송영길 후보 6.5%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 57.7%, 정청래 후보 28.2%, 송영길 후보 6.8%였고 서울에서는 김민석 후보 39.9%, 정청래 후보 34.5%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와 실제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당대회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원들의 직접적인 선택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수치만 가지고 당선자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당원들이 실제 투표장에서 누구에게 표를 던지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심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호남입니다. 2. 왜 호남이 이렇게 중요한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호남입니까? 민주당에서 호남은 단순히 권리당원이 많은 지역이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정체성과 조직 기반을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당원들의 선택은 단순한 지역별 득표 결과를 넘어 민주당 전체 당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호남의 전체 권리당원의 약 33%가 몰려 있습니다. 33%입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3분의 1에 가까운 표가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울과 경기까지 더해집니다. 호남과 수도권을 합치면 전체 권리당원의 약 70%가 됩니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는 지금까지의 순회 경선보다 앞으로 진행되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사실상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3. 김민석 후보에게 호남은 기회이자 부담.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호남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호남에서 김 후보가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호남 지역에서 김민석 후보가 57.7%로
정청래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투표 결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7월 조사에서도 광주 전라 지역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보다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호남에서 확실하게 1위를 차지하면서 정청래 후보와의 누적 격차를 벌리는 것입니다. 만약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의미 있는 격차로 승리한다면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승부처가 서울과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4. 반대로 정청래 후보에게 호남은 역전의 무대. 그렇다고 정청래 후보에게 호남이 절망적인 곳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청래 후보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입니다. 정청래 후보가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줄이거나 혹은 호남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둔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누가 상승세를 타고 있느냐?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호남에서 정청래 후보가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정청래 후보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정청래가 뒤집었다. 김민석 우세론 흔들리나?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경기의 당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호남 투표 결과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 15일 호남 결과가 중요한 이유.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날짜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8월 15일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호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호남 투표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고 15일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확인한 뒤 바로 서울과 경기 표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 역시 전체 권리당원 가운데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11일, 12일, 13일, 14일, 그리고 15일 이 며칠이 이번 전당대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6. 서울 경기는 또 다른 승부처. 서울과 경기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라는 특성이 강하지만 서울과 경기는 당원 구성과 정치적 관심사가 상대적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리당원 규모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호남에서 어느 후보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수도권 당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민주당의 핵심 정치적 기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과도 연결되는 지역이고 수도권 정치의 중심이라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수도권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김민석 후보가 수도권에서 안정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건 역시 마지막 승부의 핵심입니다. 7. 김민석 후보가 가장 원하는 그림. 김민석 후보가 원하는 그림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호남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둡니다. 두 번째, 정청래 후보와의 누적 격차를 벌립니다. 세 번째, 서울 경기에서 그 격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반대로 호남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정청래 후보가 호남에서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수도권에서 마지막 역전 가능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8. 정청래 후보가 원하는 그림. 정청래 후보는 정반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의 우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1위를 해야 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격차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10%포인트, 20%포인트 차이로 이긴다면 정청래 후보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호남에서 접전이 벌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호남에서 이긴다면 더욱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 서울과 경기에서는 사실상 결승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9. 송영길 후보는 어떤 역할을 할까? 그렇다면 송영길 후보는 어떨까요? 이번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를 차지할 가능성을 논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김민석과 정청래의 표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입니다. 송영길 후보가 특정 지역에서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표 차이를 줄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5% 안팎의 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 후보가 불과 몇 %포인트 차이로 경쟁하고 있다면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 변화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송영길 후보 역시 마지막까지 주목해야 할 변수입니다. 10. 이번 선거에서 과반이 중요한 이유. 이번 전당대회를 볼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반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어느 후보가 최종적으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한 후보가 초반부터 확실한 우위를 확보한다면 결선 없이 승부가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후보 간 격차가 좁다면 마지막까지 긴장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모두 호남에서 최대한 많은 표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11. 지금까지의 판세를 어떻게 봐야 하나? 그렇다면 현재 판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김민석 후보가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정청래 후보가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면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셋째, 송영길 후보는 선두권 두 후보와 일정한 거리가 있지만 막판 변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호남과 서울 경기에서 전체 권리당원의 약 70%가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결과만 가지고 최종 승자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째, 결국 15일 호남 결과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2. 만약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크게 이긴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큰 격차로 승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민석 후보는 단순히 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김민석 대세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대세론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당원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크게 이긴다면 서울 경기 투표에도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반드시 반격해야 합니다. 13. 정청래 후보가 호남에서 선전한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정청래 후보가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와 접전을 벌이거나 예상을 깨고 승리를 거둔다면 전당대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수도권으로 이동합니다. 서울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경기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정청래가 막판 역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정청래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호남에서 대세론을 허무는 것입니다. 14. 그런데 서울 경기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있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투표율이 중요합니다. 누가 자신의 지지층을 더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전당대회는 일반 선거와 다릅니다. 모든 유권자가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당원들이 투표합니다. 따라서 조직력과 투표 참여 동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투표라고 해서 투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해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 며칠의 조직력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15. 이번 전당대회는 결국 당심 싸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 여론조사만으로 결정되는 선거가 아닙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누구를 당대표로 선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보다 앞으로 나올 실제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호남 결과는 당심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호남에서 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면 당원들의 선택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상당히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남에서도 접전이 벌어진다면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16. 8월 15일 이후가 진짜 승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구간은 바로 8월 15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15일 호남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일에는 서울과 경기 결과가 발표됩니다. 말 그대로 하루 차이입니다. 호남 결과가 나온 직후 수도권 결과가 이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호남에서 결과가 나온 뒤 수도권 당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시간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 결과가 사실상 마지막 선거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7. 결국 승부는 누가 마지막에 웃느냐? 지금까지의 결과만 보고 김민석 후보가 당선된다. 또는 정청래 후보가 역전한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권리당원의 약 70%가 몰려있는 호남과 서울 경기 투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앞서느냐, 정청래 후보가 따라붙느냐? 이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입니다. 18.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승리하면서 대세론을 굳힐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호남에서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수도권에서 역전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마지막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호남 권리당원 여러분께서는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어떤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와 실제 당원들의 분위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8월 17일 전당대회에 남은 승부처는 크게 두 곳입니다. 호남, 그리고 서울 경기. 전체 권리당원의 약 70%가 집중된 곳입니다. 그리고 호남 투표 결과는 15일 공개됩니다. 이 결과가 이번 전당대회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민석 후보에게는 대세론을 굳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청래 후보에게는 역전의 마지막 발판입니다. 송영길 후보에게는 존재감을 극대화할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결국 앞으로 며칠 동안 누가 더 많은 당원의 마음을 움직이느냐가 승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호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서울과 경기의 당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에 따라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가 사실상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5일 호남 결과, 16일 서울 경기 결과, 그리고 17일 전당대회. 불과 며칠 사이에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결정됩니다. 과연 김민석 후보가 대세론을 굳힐 것인지, 정청래 후보가 막판 대역 전극을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송영길 후보가 마지막 변수로 등장할 것인지. 권순명 TV는 앞으로 나오는 결과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하는 최종 당대표 후보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순명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